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권의 뉴스들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비대위를 열었잖아요. 비대위에서 본래 본인이 모두 발언을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가면서 쭉 한마디씩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돌아가면서 쭉 한마디 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현근택 문제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더니 김경률의 마이크 딱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려니까 잠깐만 딱 그러고서 마이크를 잡고 작심하고 민주당을 성토했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이런 인간이 무슨 변호사 자격증. 근데 변호사 업무는 물론 안 하지만 그래서요. 검찰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변호사로서의 이 징계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요. 지난 12월에 이 대한변협의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거 벌써 조치를 했어야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피습 사태와 관련해서 김한규, 제주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죠. 김한규 의원이 이번 피습 사태, 이거를 보면서 이재명이도 좀 느끼는 게 많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불경죄에 딱 찍혀가지고 엄중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그 경고장이 나오기까지 안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세게 징계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토론이 계속돼가지고요. 이 센 징계 누가 했겠어요? 최고위 중에서 이 정청래 인간이 했죠. 예. 자, 그래서 요 내막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피습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각 시도 의사회 회장 의사회에서 집단 성명을 쫙 냈어요. 똑같은 얘기죠. 예,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거 거짓말, 국민쇼, 요거 아니냐? 이재명이 너는 굉장히 나쁜 이제 사람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가지고 너희들 공약을 믿을 수 있느냐? 예. 자, 그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요, 각 시도, 이제 의사회, 이제 회장단, 그러니까 시도의사회, 의사회장 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회장들끼리만 모여서 별도의 종합 결의를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좀 약해요. 더 세게 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예, 쭉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요,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런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습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피습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세게 얘기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피습보다는 이제 현근택 성희롱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지금 김경률 의원이 비대위원이 이제 현근택 관련해서 발언을 마치니까 마이크를 좀 달라. 중간에 이제 마이크를 딱 받고 나서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야. 예, 이 가짜 진보야. 딱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인데 예, 마이크를 좀 달라. 한마디만 더 하겠다. 그러면서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현근택이는 이재명이가 아끼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예. 자, 요거를 이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우리 공관의원들은 정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옛날부터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예전부터. 좌우 이런 말들을 불편하시니까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않느냐. 우리는 보수가 맞고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저 민주당은 가짜 진보다 이거죠.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과연 진보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수지만은 민주당보다도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자, 즉 보수적 진보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 좀 내려봐. 내가 예전부터 생각하는 게 있어. 이렇게 작심하고 달려줄 정도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이 민주당의 이 행태, 분노의 분노를 거듭하고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읍참마속을
이재명한테 귀에 아주 그냥 근데 이거 소귀의 경질격밖에 안 되겠죠. 이럴 때 읍창마속이 딱 해당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 중 이재명은 하라. 그리고 한문 사자성어 공부 좀 하라. 이거 저희들도요. 뭐 옛날 얘기지만은 한문 시간이요. 우리 국어 시간 말고 한자 시간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때 3년간 한문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일 얘기하는데 서울대학의 경우에는요. 한문 시험 점수가 50점. 뭐 문과의 경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안 하면 서울대학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 사자성어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습니다. 이 이재명 이 무식한 인간이 이 사자성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문 학원들도 많아요. 저하고 아주 중학교 절친도 지금 한문 이 강좌를 합니다. 유튜브 강좌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조금씩 보여드렸는데 아주 유능한 그런 이제 대학의 경영 교수도 하고 전문 학원도 운영했는데 이런 이재명 같은 인간 이 한문 학원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모두 발언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모두 발언 때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넓게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다.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대단히 존중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는 과연 개혁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 민주당은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개혁적 진보도 아니고 이거 가짜 진보죠. 쉽게 얘기해서. 대국민 사기 진보 쇼를 하는 정당이 민주당 정당이다. 자, 현재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말이죠.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이게 공천, 요 작업을, 공천 작업 전에 쭉 이게 적격 통과,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결국은 그 개항을 출마를 확정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보도가 아니라 이제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결국 개항을로 가는데, 이 개항을로 가는데, 요 개항을로 가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개항을 누가 나오겠다고 그랬죠? 바로 원희룡 지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개항을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걸고 투표권을 똑바로 행사해달라. 예, 똑바로. 예. 똑바로 행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그 검찰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여러 사건으로다가 지금 걸려서 재판이 3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장동, 위대 신도시, 성남 FC 플러스 백현동 이게 이제 재판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중교사 재판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런 재판을 받는 인간이 이거 제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왜? 그야말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 유지가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혐의만 하더라도 이재명은요. 특가법상 뇌물죄, 그 다음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법상 배임 혐의, 그 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대한변협 내규로 되어 있는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강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변협 회장은요.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변협조사위원회에 징계형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조사 후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해서 사실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규정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요. 징계를 지난달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징계까지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2007년도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라도 징계 사유에 관해서 명백한 증명 자료가 있거나 또 징계 혐의자의 심신 상실 등의 사유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징계 심의를 갖다가 신청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는요, 절차에 따라서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의 변호사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변협조사위원회 조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징계 지금 그 유형을 보면은요, 우선 견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3년 이하의 정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로 제명과 영구제명으로 나누는데, 이런 인간이야말로 연구제명이죠. 연구제명. 예, 이거 변호사법에도 이거 그렇죠. 뭐 변호사법이니까 이제 징계 하는 것이고, 형사 그 처벌 관련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져야 되니까 형사재판 형벌이 더하기 전까지는 영구제명. 그래서 이재명야말로 전형적인 영계 이 제명 사항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와 있어요. 설령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변협 징계의 징계 사건 시면은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이 징계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한규에 관해서 지금 당에서 엄중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 경고가요, 이 본래는 이제 윤리위의 제소를 통해서 이게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그 수위가 결정돼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말이죠, 민주당 안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이제 지난 11일 날 이 김한규 의원은 이제 제주죠. 예. 그 뭐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런 김한규 의원인데, 지난 11일 날 채널A 라디오 쇼인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열이 당자에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이도 본인이 피해자가 돼보니까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태어나면서 뭐라고 그랬죠? 적대적 정치 문화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 메시지를 옹호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한테 부적절한 발언이야, 이런 지적이요, 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최고위에서 말이죠, 11일 날 이제 발언을 했고, 12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논의됐는데, 역시 정청래 같은 강성 친명파 의원들이 강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친명계 지도부 다른 인사들도 이 정청래의 강경 징계에 대해서 또 동조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심판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로 논의가 한참 진행되어 있었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무슨 소리야, 이러면 당내 갈등이 커지잖아.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람에 결론이 못 났어요. 12일 날. 그러다가 3일 지나서 15일 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경론을 벌여가지고,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예, 윤리심판을 제소하지 말고 최고위 차원에서 경고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말이죠, 엄중 경고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이제 윤리심판은 징계하고 달리요, 이 엄중 경고 최고위에서 내리는 것은 공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환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 페북에다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재명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상처를 드려서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언에 주의를 기하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내겼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죠, 이 북한의 노동당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재명 비판하자면 비판하는 것이, 이재명 비판하는 게 무슨 이 김정은이 충성 맹세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비판 너무 하면 비판의 자유가 없는 이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일 것이며, 비판이 없는 정당이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잘못했다, 이재명에 대한 불경이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김정은이 노동당보다도 더 사악한, 그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까지 들을 수 있는 이게 법률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게 민주정당이 아니니까 해산해야 돼, 통지장 같이 그런 어떤 해산 조건에 맞는 법률적인 이런 성격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비판, 아니 선열이,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열이 당자에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진영 정치, 팬덤 정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테러 위협이 많았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리포트 대사, 이래 선열이 당자 그런 상황들. 이게 일종의 정치문화 잘못된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송영길이도 머리를 둔기로도 맞았잖아요. 요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자가 피해자가 되었으니까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잘못된 이런 그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을 것이다. 저는요, 비판 의사가 여기에는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더 지금 만드는데 방점이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근데 이런 발언을 갖다가 이재명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만 이 발언을 분석해가지고, 예, 징계 넘기는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요것들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이번 총선에서 싹 물갈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시도의사회가 각 도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사회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7개 의사회장들이 모인 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의사회의 그런 이 반발 성명을 집대성한 정리한 이런 성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똑같죠. 그동안에 시도의사회에서 내놓은 성명문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왜 부산대 치료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갔느냐? 서울대 외상센터하고 부산대 외상센터하고 실력이 누가 더 좋으냐? 누가 환자를 더 많이 했느냐? 그리고 시설 이런 면에서도, 그리고 환자 면에서도. 그래서 부산대 병원을 그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부산대학병원을 버리고 서울대로 가면은 지방대학병원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러면 지방대학병원을 키우겠다고 지방의료를 지금 이제 이 보완하겠다고 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 이거 전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대국민 사기쇼 아니냐? 이런 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게 시도의사회의 성명이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 그 의사회장 협의회에서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은 이 지역의사제법하고 공공의대 설립법을 즉각 철회하라. 요것이 이제 세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성명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아닌 지역의사제법, 그 다음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의대 설립법 즉각 처리하라. 그리고 제1야당, 그러면서 말이죠. 예. 제1야당 대표단이 테러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회복해달라.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이 보여준 일련의 국민 기반 행태는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렸고, 그럼에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응은 특권의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 병원이 있다고 했던 말은 무색해졌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지역 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도 탁월한데, 이러한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는 지역 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 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어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서울대학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요거 시설을 이 수준을 이제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요, 국가가 지정한 외상센터고
아시아 최대 권역 외상센터라고 합니다. 이게 새롭게 나왔어요. 아시아 최대 권역 외상센터.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은요, 국가가 지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한 외상센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설하면요, 지금 이제 그 부산대학의 경우에는 2개의 소생처치실, 그 다음에 응급진료구역 12개 병상, 3개의 외상 중환자실, 3개의 외상 수술실, 82개 병상의 외상 전용 병동,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 42명, 전담 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 거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치료 환자 수가 무려 1,595명.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의 중증외상 최종 치료센터의 경우에는요, 서울시가 지적했는데 전담 전문의는 6명,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는 235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요, 한마디 이제 저는 이제 전혀 뭐 의료 문의 아닌데, 요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를 갖고 비교해 볼 때 서울대학도 국가 지정 외상센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좀 매진을 해달라. 이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러면 각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서울대학병원이면은 뭐 대한민국 최고 큰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 비교해 볼 때 부산대학에서 1,595명, 그리고 서울대학은 235명, 그리고 의사 수가 전문의가 6명인데 부산대학병원은 전문의가 42명, 7배나 더 커요. 자, 그래서 상당한 이 보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